안녕하세요. 오늘 8월 20일 제가 부산 현대미술관에 왔다가 우리 부산의 미술평론가 고경식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선생님 최근에 서울 김정용 미술관 소식지에 김정용 선생님에 대한 작가 연구와 작품 해설에 대한 것을 발표를 하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저도 눈여겨봤는데요. 한 작가의 세세한 작품에 대한 설명, 이것이 이렇게 쉽지는 않은데 선생님한테 김정용이라는 작가는 어떤 작가이죠? 저한테 단순히 일개인의 작가라기보다는 김정용 작품 연구를 통해 가지고 새로운 미술 비평 원리라고 할까? 네. 우리의 고유한 어떤 비평 원리를 한 가지 모색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단순히 어느 한 작가 작품에 관심이었다기보다는 아주 공부를 많이 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 김정용에 대해서는 사실 그동안 별로 아는 것이 없었어요. 근데 100주년 전 작품전이 2015년 경남 도립미술관에서 크게 있었습니다. 그때 작품 양도 그렇거니와 관련 아카이브 자료 이것이 일거에 소개가 됐는데 그때 그 작품 내용과 자료들을 보면서 저는 당혹감을 느꼈습니다. 그 당혹감이란 다른 것이 뭐냐면 지금까지 제가 작품을 봐왔던 그 어떤 비평 원리라고 할까? 관점에서 완전히 벗어난 작가였어요. 도저히 그 당시에서는 작품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관점이 서질 않았어요. 일반적으로 제가 그 당시까지 가졌던 우리나라 작가들에 대한 작품은 인식의 어떤 환원 과정으로 되게 풀어봤어요. 현대미술도 그렇거니와 구상작가의 경우도 환원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제 논리대로 얘기하면은 이식의 진화 과정이라고 하는 그 개념입니다. 그 코드로 풀으면 되게 작품이 다 풀려요. 앞에 어떤 작품을 했고 그 다음 무슨 작품을 앞으로 어디로 전개될 것이다. 그게 딱 그냥 선형적으로 그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김정용 작가의 경우에는 저희 기존 했던 그 이식의 진화 혹은 환원 과정 이 문법이 통하지 않았어요. 왜냐? 작품이 전부 개별성을 지니고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대개 작품의 경우에 연작 형식이라든지 하면은 그 유사성이 많이 보입니다. 그 다음 단계 넘어갈 때도 거기 아래 단계를 포함하면서 위로 넘어가는 그런 과정이 보이는데 선생님이 그 연작 형식이 아니고 작품마다 전부 다 달라요. 물건을 치면은 만물이에요, 만물. 만 가지의 물건이 전시되어 있는 거예요. 이걸 하나로 관통하고 있는 어떤 조형 원리라든지 비평 원리는 기존 했던 저희 그 개념으로서는 풀어지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무려 3번을 갔습니다. 한 번은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고
충격을 받고 왔죠. 어. 두 번째는 작정하고 이제 가서 모든 자료를 꼼꼼히 들여다봤어요. 이제 제가 전부 다 이제 숙지를 하는 것이 필요하니까. 그 다음에는 이 작품이 각각의 어떤 관계가 있는지 어떤 영향사라든지 이런 것을 살펴보니까 완전히 독보적인 거예요. 서구적인 문맥에도 하나도 안 맞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이제 이 김종영에 대한 연구를 해야 되겠다. 저한테는 캐션 마크였어요. 뭐 이중섭, 뭐 김환기, 뭐 박수건, 뭐 유영구, 장욱진 이런 분 제가 다 관심 가지고 봤는데 그런 분 다 풀려요. 다만 내가 글로서 정리를 안 하고 섬세하게 고찰만 안 했을 뿐이지. 그랬었는데 가을에 이제 김종영 미술관에 이제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예실장을 박준호 학예실장을 만나서 이러이러한 사정으로 김종영 작가를 연구하고 싶다. 미술관에 김종영 작가에 대한 아카이브 자료 내가 요구하는 것을 전부 제공해 줄 수 있겠느냐. 내 자신이 지금 이 문제를 풀지 않으면 안 되도록 되었다. 이렇게 됐어요. 그렇게 이제 자료 요청과 협조를 받고 돌아왔는데 그게 2015년 가을이었죠. 그러자 이제 2016년부터 제 개인적인 가정사로 인해 가지고 16년과 17년도 2년 동안을 완전 이 문제를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좀 덮어두셨었네. 그래서 서울에 우리 가족 병간호 하느라고 2년 동안 큰 병원 왔다 갔다 하면서 이 문제를 다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2018년도에 부산에 내려와서 생각해 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내가 어떤 실마리는 하나 잡았는데 그래서 그걸 이제 미술관에 박춘호 학예실장하고 논의한 끝에 내가 지금 이제 가족 병간호도 있고 그런 와중이라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래서 자료와 모든 발표 형식을 미술관에 나오는 소식지를 통해서 공개하기로 하고 일단은 녹취 형식으로 실장도 자세하게 설명해서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그 녹취된 자료를 제가 정리하고 감수해서 발표하자. 그렇게 해가지고 그것이 나간 것이 아마 2019년 겨울부였을 거예요. 그때 제가 이제 김종영 작품의 핵심 키워드가 되는 작품을 찾았어요. 작품 97-13인가요? 그 작품에 대해서는 일반 사람들이 김종영에 대한 자료들을 내가 처음 다 읽어봤어요. 평론가들이라든지 기존에 했던 연구자들이. 그런데 제가 보는 견해로서는 김종영 작품을 전체를 파악해서 쓴 글들이 아니고 자기 취향에 맞게 몇몇 작품들만 소위만 터치를 해가지고 나온 것들이었어요. 지금 잠깐만 거기가 이제 서점이 이제 연구의 이제 배경적인 설명인데요. 여기서 조금 더 핵심으로 들어가가지고 연구하고 발표한 결과에 대해서 김종영은 이런 작가다 이렇게 조금 결론적으로 얘기를 이렇게 좀 함축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키워드 되는 작품을 풀어보니까 이 작품이 그냥 한 게 아니고 우리 전통적인 김문화와 관계된 내용이었어요. 김문화. 김문화라 그러면은 그 이제
보편적으로 얘기하면은 태극, 음양, 오행 이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김종용 소식지에 네. 그 조형 논리를 일체를 네. 제가 발표하기 시작했죠. 그래 그걸 갖다가 이제 구체적으로 작품이 이렇게 되었다. 네. 그래 보니까 선생님이 어떻게 해서 이런 작품을 하게 됐는지 그 과정 자체도 네. 아카이브상에서 전부 다 규명을 할 수 있었어요. 이 전체 과정은 네. 소식지 6회에 걸쳐서 발표가 됐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제 이 공동연구 형식을 취해가지고 네. 제가 발표한 내용의 그 핵심을 학예실장이 네. 네. 그것을 다시 재검토해가지고 네. 또 학예실장 나름대로 또 풀어가지고 제가 제시했던 자료들을 네. 아카이브 자료를 전부 말하자면 조사 연구해가지고 보조해 주었지요. 그리고 입체적인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개관 20주년 기념전 할 때 비로소 그것이 이제 중앙언론사 동아일보에 아주 크게 났었죠. 지금까지 김종용 작품은 제대로 풀지 못했다. 그래서 우리 전통적인 문화문법인 천지인 삼재, 역의 논리, 역학적 조형 사유로서 풀어야만 풀린다는 것을 제가 그동안 소식지에 작품 전체를 한 점 한 점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제가 좀 풀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얻은 수학이 뭐냐면은 우리 근현대 작가들의 작품도 이러한 문법으로 풀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발견했어요. 김황기를 비롯해서 박수홍도 물론이고 유영국도 물론이고 서구적인 논리로서는 이 작가의 작품 세계를 제대로 규명할 수 없고 우리다운 이론 해석이 관점이 필요한데 그것을 이 김종용 연구를 통해서 부수적으로 제가 얻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논리에 의하면은 작가들이 앞으로 어떤 작품을 지향해 나갈 것이라는 것도 그 논리 속에서 예견될 수가 있어요. 예견될 수가 있고 또 작가들이 현재 어느 위치까지 도달되어 있다는 것까지도 그 판명 가능합니다. 그래서 김종용 선생은 서구 추상조각으로부터 입문을 해가지고 서구 추상조각이 놓여있는 한계의 지점을 파악해가지고 완전히 우리의 문화 전통적인 논리에 입각해가지고 서구 미학 자체를 갖다가 극복하신 분이에요. 우리 지금 현재 근현대 작가 중에서 이렇게 서구 미학을 완전히 극복한 작가가 많지 않습니다. 많은 게 아니고 거의 없습니다. 김종용이 유일하다고 제가 볼 때. 그래서 과거 김달진 미술관에서 한국의 대표할 수 있는 현대 작가를 덜먹이라고 제가 얘기했을 때에 해화는 제가 장욱진 선생을 들었습니다. 왜냐? 그건 화면의 논리가 완전 서구적인 논리가 아니에요. 그건 제가 이제 장욱진 미술마을에 그 선종미학이라고 하는 맥락에서 그걸 제가 한번 스케치한 적이 있었고 그 다음에 조각은 김종용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대표된다고. 왜냐하면 완전히 서구 미학을 넘어선 분이에요. 그러면서 새로운 지평을 열었어요. 이것이 입체적으로 전개됐다는 것이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오늘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는요, 우리 한국 작가들은 어떤 새로운 맥락에서 새로운 해석으로 접근에 들어가신 어떤 그런 방향성 이런 거를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또 올해 마침 9월에 장욱진 전시가 독수궁미술관에서 미술관 차원에서는 처음으로 열리는데요. 또 지금
양옥희 선생님에 대한 관심도 높으시니까 선생님이 이런 새로운 방식의 유기미학적인 관점 이런 거에서 작가를 풀어보고 또 사례를 연구하는 좋은 이런 선례를 남겨주신 것 같아가지고 앞으로 또 우리 오경식 선생님의 활동을 많이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 좋은 자리 내주셔서 네, 고맙습니다. 네, 선 항상 건강하시고요. 항상 또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